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 토론,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 행정관님은 원래 무슨 어떤 학위 박사세요? 네, 정치학 박사입니다. 아, 정치학 박사시구나. 부지런하시네. 아, 저 2007년에 학위 받았으니까 아니, 수혜됐습니다. 아, 2007년에. 네네네. 우리 PD들이 박사라고 하길래 박사시구나. 제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김종욱 박사님 이렇게 불러야겠습니다. 예, 제가 날로 학위 딴 건 아니고요. 아, 김건희 박사 같지는 않았죠? 박사를 YUJI 이렇게 유지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죠? 예, 저는 그랬으면 아예 박사학위 내놓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박사학위를 따도 초록이랄지 그 요약본이랄지 이런 거는 영어로 쓰거든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지금 나오지도 않고 지금 숨어 있는 김건희 여사님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 저 이거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예. 아니 저는 오죽하면 YUJI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했어. 나는 그 석사 논문이나 그 학사 논문에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보지를 못했거든, 사실은. 뭐 네이버에 돌렸나 이렇게 모르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영문 초록을 할 때 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제 후배한테 그렇지. 그걸 보냈어요. 이게 그래, 문제가 없는 거냐? 교정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보통 교정 받죠. 그 상식이거든요. 보통 교정 받죠. 기본적으로. 그만 네. 좀 괴롭혀요. 아. 뭘 괴롭혀요? 똑바로 안 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식사도 못 하신다고.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밥을 못 먹어요? 아니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그랬잖아요. 예, 몸무게가 많이 빠져서 진짜 피지컬리 굉장히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다이어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 괴롭혀요. 예, 육체적으로 진짜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하시지 그랬어요 그 전에. 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로 이제 완전히 이전하겠다. 뭐 한 2주 남았는데 막 던지고 있습니다. 예, 생뚱맞은 것 같아요. 생뚱맞아요. 네, 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황실의 문제점이 이런 것 같아요.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을 보면은 TK분 3분, 네. PK분 1분. 이게 네. 상황실장, 부실장이에요. 아, 그 수도권 민심을 살펴보거나 수도권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민심의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해낸 게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서 지지층 결집시키고 대구 경북 결집시키고 또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세종시 이전 문제 내세우겠다라는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 좀 비판을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은 왜 있냐?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어하고 불편해하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여연이 셌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셌잖아. 그럼요. 예. 여론조사 되게 잘하고. 예. 과연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는 이유가 여의도 정치를 끝장내지 못해서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내보내지 않아서 박근혜를 안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 안 하는 거냐고요. 네. 진짜 답답해. 진짜 큰일 났어요 정말 저. 아니 뭐 급하고 궁하니까 좀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네. 민주당 캐비넷을 꺼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수도를 이전하자 그런 거잖아요. 캐비넷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게 아니라 아니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이니까 분들이. 민주당 네. 공약 사항이었었고 그다음에 아마 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었겠죠. 갑자기 그렇지. 끄집어내서 급하니까 이렇게 내놓는 건 알겠는데 그럼 설명이 필요해요. 2020년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대했던 내용이거든요. 게다가 2년 동안 안 하고 뭐 했어? 그러니까요. 4년 이후에 2년 동안 추진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할 때 얼마나 요구다 먹었습니까? 예. 적어도 국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진행을 해야지. 선거 시작되기 전날 발표를 해서 뻔한 거잖아요. 한강벨트와 충청권의 유권자의 흐름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 정책 가지고 와가지고 이 유권자 흐름 반등시켜 볼까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갖다가 예를 들면 써 버리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만큼 유권자를 무시하고 야당을 무시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질 않는데 저는 계속 이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쁘대. 정책 선거를 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예, 안 자꾸 지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이재명 나빠요. 예. 민주당 나빠요. 그러한 예. 인신공격성 예. 지금 선거 캠페인만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표 못 얻는다. 정책 선거로 전환해라. 음. 라고 했는데
민생과 물가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국회를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게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벨트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예, 한강 벨트. 벨트와 낙동강 한강 벨트가 벨트. 문제다. 음. 지금 벨트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면요. 바지가 몸에 안 맞아요. 구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 안 좋다고요. 아, 그렇구나. 바지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걸 입어가지고 벨트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아니 대통령 바지는 늘 컸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여.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치마인지 바지인지 확인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그래도 발표한 거는 예. 그나마 나은데 예.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국민들에게 들어라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 우리가 너희들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면은 너희들 민생 어떻게 할 건데 물가 안정 어떻게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생뚱맞아요. 생뚱맞는 표현이 도움이 안 맞는 될 데다 거. 그 아주 식상한 게 예.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그렇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호영 원내대표 예를 들었잖아요. 그때 예. 왜 반대했냐면 논리가 그거예요. 국회 이전하려면 위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제거돼야 된다. 그렇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제기를 하려면 그 이전부터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직전에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야당과 대화를 하자고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자 다만 옮겼는데 다 옮길 게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소위 대의민주주의나 토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식 밀어붙이기 방식인 것이고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툭툭. 뭔가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선대위가 얼마만큼 민심과 유리돼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되는 이런 사태인 거고요. 보수층의 민심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뭐 그거 뭐 가장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전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올바른 선거 운동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아 왜 탄핵의 강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저기 나오려고 얼마나 바둥치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표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 나는 그러니까 국민들 되게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악스러운 메시지가 뭐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국민들이 탄핵했는데.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경륜을 들었습니다. 예. 자기가 국정농단 해가지고 30년 구형 때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난 정말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그 얘기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야? 30분 했잖아요 예방 갔다가. 예. 무슨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거기다가 또 무슨 의대 정원 문제를 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냐고요.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경륜에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대 정원 네. 문제에 대한 네. 전문가예요? 아니잖아. 그때 30 추진하다가 안 됐어요. 아니 그때 그런 말씀도 자꾸 하시잖아요. 네. 병 걸리셨어요? 뭐 이런. 그 의대 저거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나눌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니 30분 동안 심도 있게 얘기했겠냐 그냥 퍼포먼스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 나눌 수가 있는데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음. 보수층 결집과 총선에 어떤 표심에 영향을 끼쳐서 많은 표를 이끌어올 수 있다라고 전략적인 그러니까. 판단을 한 게 저는 이게 그게 지금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중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30%인지 25%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집도키는 늘 항상 찍어주세요. 네. 국민의힘에 또는 민주당에 항상 찍어주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수도권 그 후보들도 오늘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도 야, 유승민 좀 등판시켜라. 유승민 등판시켜라.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는데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에. 도움이 안 될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유승민을 배제를 했어. 그러니까 비판의 뭐 진정성과 강도 네.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뭐 이거는 비판이 내부의 비판이 아니라 그냥 뭐 주먹질과 욕한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공식적인 선대위원장 같은 역할을 해도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지. 이거잖아요.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게 아이, 표를 주십시오. 그렇게는 못해. 윤석열 정권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비판과 쓴소리를 가감없이 하겠습니다. 이 정도 톤이 좋아. 그럼 이거 이렇게 어떻게 성공을 못하고 아니 다녀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 정도 톤이 좋아. 예. 이 정도 톤으로 하면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용인만 하면 돼. 안 하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용인을 안 하는 게 문제야. 아니, 꼴도 보고 싶다. 지금 놀라운 일이 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요? 김대중 주필이 하야를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김대중 주필이 아니 이번에 총선 지면 이름밖에 없잖아 대통령 뭘 할 수 있겠어. 네. 그럼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야를 얘기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경우 얘기한 게 탄핵
밝혀지면 탄핵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그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는 밝혀지면 탄핵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보수층이 보수 언론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문제 제기라고 이게 예를 들면 보수를 결집하는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보수가 분열한다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저희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래도 그나마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층 같은 경우도 그래 탄핵할 수 있지라고 하는 보수가 완전히 분열되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운동을 할 그렇지. 때는. 근데 여기 유승민 나랑 그 친구랑 오래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 절대 못 불러라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이 선거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앞으로 그냥 내가 법안 오면 거부하면 되지? 내 맘대로 이런 생각밖에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오만한 너무 방식입니까? 오만하고 너무 좁아 속이. 아니 대선 때 뭐 거의 7기세였잖아요 유승민 후보를. 속이 좁다기보다 그냥 네. 기분파 대통령 같아요. 그냥 기분. 기분파면 속이 좀 넓어야죠. 기분파라고 하면 속이 넓고 호방한 스타일을 기분파라고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분은 부정적인 산을 좋아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 경로의 기분파. 이게 산을 좋아하고 호방하고 좀 너그럽고 이래야 되거든. 너그러워야 돼.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네. 본인이 한 얘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떠냐? 국민을 뽀개겠다. 거의 지금 국민을 뽀개고 있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본인이 전화 통해서 한 얘기니까. 네. 저는 근데 본인 생각에는 아마도 이걸 110석이나 120석으로는 그래서 자기의 세력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뽀개지는 거지. 근데 그게 110석이나 120석이 나오면 다행인데 100석 미만으로 나오면 큰일이잖아. 국정운영 불가능한 거죠. 뭐 이제 국힘 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00석 왔다 갔다 한 105석만 돼도 굉장히 불안해질걸? 그렇죠. 내부가 분열되면 다시 그렇죠. 뭐 탄핵 예. 가능한 환경이 되니까. 각종 지금 오늘도 막 종합해서 나왔던데 예. 각종 여론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2020년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지난 그렇죠. 선거에서 84표 지역구 84석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19석이란 비례가요. 비례가 19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쵸. 지금 지지율 아, 그럴 수 있어. 40.4%였거든요. 예. 근데 40%가 넘을까? 지난번에 고민스러운 대목은 38 아니야? 40.4%더라고요. 그러면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석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가 만약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84석 제가 얻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역구에서. 간당간당해요. 잘못하면 100석이 간당간당할 수 있어요. 진짜 비례를 생각을 안 했네. 비례는 상수로 한 18개 정도는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까지.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도 일단 보수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 비례 정당 투표에서 네. 이전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투표 안 할 가능성도 좀 아, 높아 그러네. 보이고. 그거를 염두를 못 했네. 그러면 상황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면 오만하다고 이제 민주당이 오만하다고 역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객관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예. 한강 벨트가 흔들렸다가 견고해지고 있고 낙동강 벨트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으로 창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충청 이제 금강 벨트도 마찬가지지만 충청도 같은 경우도 충북 지역이 좀 과거랑 다른 흐름들이 또 세게 그렇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지역구 수성할 수 있겠나 84석 이런 고민도 있고 네. 비례가 떨어지게 되면 103석 했단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그러면 세석 내려가면 100석이에요 딱.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선거는 14일이나 남아서 그러니까 전망치가 제가 일단은 뭐 한 3주 전에도 165개 대 135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주가 지나가면서 5석씩 민주당은 늘어나고 국민의힘은 5석씩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뭐 200대 100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게다가 너무나 어떤 그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게 우리는 비참한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다른 나라는 그래도 좀 살만한 인플레이션이야. 왜냐하면 뭐 어떤 차이예요 이게?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아, 다른 나라들은 명목 소득이 올라가고 국가 보조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네. 그때 그 코로나 때 2020에서 2021년까지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22년까지 그랬으니까 요게 한 GDP의 막 한 30%를 써버렸거든요. 네. 네?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저축액으로 남아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게다가 이제 고용률이 좋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임금이 쫙 올라갔어.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돼도 미국은 저 난리인데 그래도 살만하거든. 그리고 실업 걱정은 전혀 안 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업 걱정은 없지. 근데 임금이 안 올라가. 그리고 임금 올라가는 거는 때려잡았어. 그쵸, 그쵸. 예. 그쵸. 그냥 몽둥이 곤봉으로 쳐버렸어.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버스 파업도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옆에서 계속 얘가 왜 과거 이데올로기라고 하냐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야. 밀턴 프리드만. 예? 그러면서 부자 선택할 자유. 이른바 이제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근데 법인세 감세는 중소기업은 원래 적자였는데 감세 받을 게 있나? 그렇죠. 없어. 대기업의 예, 영업이익률 3% 4% 해봤자 하는 이런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대기업들만 감세를 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한 10조, 20조씩 감세 받았어? 그 다음에 종부세 4천만 원 냈던 사람이 500만 원 내? 10분의 1 토막 됐어? 그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 잘 된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비참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52조의 세수 겹손이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근로소득세는 늘었어요. 근로소득 그러니까 임금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냈어. 예. 근데 법인세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마이너스 2.4%가 줄고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2%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세금 더 내고 법인세 깎아주거나 종부세 깎아주면서 부자들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 감세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국가는 52조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출이 70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할 여력이 없으니까 시장은 바닥이죠. 네. 자영업자들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영부인은 디올백이나 받고 말이지. 그리고 화가 나, 안 나? 사람들이 그게 쌓이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나 받고 디올백 받은 거는 또 말도 안 하고. 에?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대파 875원이라고 하고 뭐 이러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에? 저도 8층을 빵 갔어요. 야, 네. 그게 합리적이야? 와, 진짜 개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제일 한쪽에서는 또 한뿔이라고 하고. 더 문제가 이수정 교수 같아요. 그 사람이 어제도 보니까 네. 대파 이렇게 한 단 들고 뭐 유튜브에 퍼포먼스 하는 영상까지 올렸더라고요. 아, 정말 참 심하게 욕해주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제 충성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게. 예를 들면 물가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얘기한 870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대파 가격 찾아가지고 가서 찾아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대파 가격만 집중적으로 그죠? 내리더라고. 한 뿌리에 875원을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충성 경쟁이지. 상식적이라면 네.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떻게 대통령이 대파 가격과 관련해서 875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면 아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쌉니까? 다른 데는 되게 비싸던데 네.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까? 좀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적인 그렇죠. 건데 그렇죠. 야 합리적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주부들 미치죠. 네. 저 사람 그러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이야? 정부의 총책임자가 저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뻔한 거 아니야 물가는? 그 옆에서 농림부 장관은 또 딸랑딸랑하고 있더라니까. 예, 맞습니다. 막 이런. 네, 예 맞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가 맞아요 맞기는. 근데 제가 어. 어제 안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 어제 간 것 같은데 어젠가 그젠가 이수정 교수를 소개하면서 그 소개하는 멘트도 상당히 저는 경악스러웠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수정 교수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출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혜성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마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나도 출마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 사람들아. 네, 그 멘트를 듣고 이런 이게 뭐야? 그 멘트를 듣고 저는 경악을 네. 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시혜성으로 여기 나온 거다.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단독 선대위원장이에요? 누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단독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너무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공격했나?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는 유학 가실 단어랑 분이니까 괜찮아요. 안 간대잖아요. 안 간대요? 그럼 유배를 갈라나? 당 대표 나오겠죠. 아니 지금 김대중 주필은 대통령 하야라는데 선거 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때 만약에 당 대표를 나오면 진짜 뽀개지겠는데 당은? 근데 총선에서 지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당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까? 캐비넷은 있겠죠. 여전히. 캐비넷 검찰이 말 듣겠어요. 검찰이 이제 말 안 네. 들을 것이다. 네. 심하게 못하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대통령 되고 나서도 지금까지 민주당 범야권 180석이었어. 그래도 나 국정 운영 해왔잖아. 뭐 총선 끝나고도 뭐 민주당 180석이면 뭐 똑같은 상황 아니야? 내가 뭐 국정 운영 못하겠어? 레임덕 무슨 레임덕이야. 내가 그냥 국정 운영하면 되는 거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권력 갖고 그냥 나라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교만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라는 걸 몰라요. 게다가 말이죠.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 가만 보십시오. 검찰이 뭐 이렇게 굉장히 좀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것과 플러스 어떤 양면이 있냐면 무혐의 처리도 절대 안 해. 눈치 보는 거다. 무혐의 처리를 안 하는 거는 검사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장이든 그 밑에 있는 뭐 그냥 평검사든 간에 그 사인을 하기는 싫은 거야. 공소시효가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연장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이거를 책임지기 싫구나. 사실은 무혐의 처리를 몇 개월 전이나 1년 전에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더 못하게 생긴 거지.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는 무혐의 처리에 이게 사인 절대 못합니다. 이제까지 이 검찰의 특성을 보면. 그러면 그 양면을 봤을 때는 이 검사들이 안 되면 나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총선 네. 후에 검찰 인사를 해가지고 검사 네. 인사해가지고 말 잘 듣는 검사를 데려다 놓고 사인해. 그럼 안 할까요? 이게 이제까지 사인을 안 했는데 제 생각은 그런 바꿔요. 거예요. 검사를 받고. 아니에요. 이거는 남기 때문에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사들이 아니에요. 무사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문관이야. 전형적인. 사대부로 따지면 문관들이야. 그래서 겁이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 사인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나중에 제가 법적 보기엔. 책임을 제가 볼 땐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이 현역을 너무 많이 남겨놨어요. 예. 현역 국회의원들을. TK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이 사람들이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라고 얘기하면 고개 납죽 숙일까요? 오히려 제가 협박할 거예요. 거꾸로. 아니,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킬 때 분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예. 합류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려고 하겠죠. 예.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검찰도 내버려 두겠습니까? 검찰이 아무리 캐비넷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더라도 미래 권력 자체가 바뀐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의 핵심적인 지류가 바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쪽에다 정보를 주겠죠. 예. 저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김대중 주필 같은 사람이 지금 경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경고를 때리면서 예. 너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때 가게 되면 당신 우리가 옛날처럼 협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갈각이 찢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제가 볼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도 검사가 이거 김건희 씨도 똑같은 계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직접 말을 해버리잖아요. 어? 앞에 기자들 다 있는데. 그리고 그걸 보도한 거는 뉴스타파밖에 없지만 그거는 검사들도 속이 있다는 거지. 이 상황 자체를.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권력을 갖게 되고 국민들이 상당히 응원해주고 뒷받침을 해줬을 때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겸손하게 했으면은 정말 총선도 이기고 다음번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선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죠. 권력의 칼자루를 잡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신 거 아닌가. 내 맘대로 한번 그냥 기분대로 나라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어제도 이제 어떤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들은 이제 정치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법적으로요? 법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그 검찰 그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범죄수사청 같은 개념을 통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든지.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야 돼. 거기서 그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 같은 너무 경우는 오만해졌어. 계속 그거 가지고 결합을 시키면서 자기의 네. 권한을 받는데 대부분 공무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승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퇴직 이후에 갈 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네. 근데 검찰 권력은 얼마나 막강합니까? 쭉 다 만들어내는 루트를 만들어낸 거고 이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검찰 출신이. 그렇죠. 저 그렇다면 이 막강한 권력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고개 숙이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렇지. 다시 고개 들죠.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렇죠. 좀 그래서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대해서 저도 여야가 합의할 거라고 네, 봐요. 했으면 이번 총선이 좋겠어요. 끝나고 네. 나면 검찰 개혁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끝으로 지금 재국민 투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저 투표함 4월 1일까지인가요? 어제부터 예, 시작됐죠. 아, 4월 네. 1일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자마자 재국민 투표는 시작되고 그랬으면 이거는 거의 끝난 게임이네. 일주일 후에는 저거 하잖아. 그렇죠. 사전 투표 하잖아요. 투표하죠. 예. 다음 주 뭐, 금토.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아마 급하니까 이것저것 카드를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제외 상황은 아시잖아요. 오히려 해외가 더 윤 정부에 대해서 네. 비판적이 아니 외국 나가시면은 막 교민들이 환영하고 막 밥도 네. 같이 먹고 일부가 하는데 환영을 아니, 하죠. 네. 일부가 환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같이 예를 들면 언론 지형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면 기울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 김건희 씨 문제가 나왔을 때 여사님이라고 대서특필하는 하세요, 내용들, 네? 여사님이라고 하세요. 네. 저는 김혜경 씨도 씨라고 그래요. 아니 예를 스픽스가 들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아니 제가 김건희 씨라고 얘기했으면 존중하는 거죠. 선방에서 뭐라 하니까 그렇죠. 어디서요? 선방위에서. 아 아니 선방에서 그러라고 유튜브까지 그러겠습니까? 제가 KBS에서 쫓겨나서 여기에 있으니까 선방위 관계자님들 아니 그리고 근데 선방위 방시위원들 중에서 저랑 바로 옆자리에서 그 근무했던 최초로 라고 있어요. 네. 그 그 사람이 저 엄청 괴롭혀요. 제가 말해드릴까? 네. 근데 더 괴롭히라고. 저를 더 싫어해요. 사실은 장성철 소장보다 저를 더 싫어해요. 그분이 원래 추정 60분 하다가 아 PD였어요? PD였는데 그 이른바 그 파크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 정자동 파크뷰 사건에 그 이재명 그 지금 무고가 아니고 저 위증 관련해서 그 재판 걸려져 있는 거 있죠. 그때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함께 그 지난 시장의 비리 그리고 정자동 파크뷰 사건을 파헤쳤던 PD입니다. 어유 이게 훌륭한 분이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네. 검사가 변호사 사칭했다고 구치소에 한 15일 제 기억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서 취재하다가 그렇게 사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그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 편에 서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이제 최철호 PD인데 그 양반이 그 전에는 또 이제 공정 무슨 공무원 언론실인데 뭐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공정 들어가면 다 안 좋은 것 같아. 예, 최근에는요. 저를 막 괴롭히고 저는 막 장성철을 왜 공격하고. 출연시키냐고 그냥 예. 계속 회의 때마다 얘기한대요. 그랬었죠. 네. 예. 아 근데 저는 이번 재국민 투표 때 제일 예. 관심이 가는 지역이 있어요. 예. 호주. 호주에서는 호주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네. 나 너무 궁금해요. 호주에서. 예, 그 네. 교민들이 이건 참 국가적인 수치다라고 하면서 예. 막 플랜카드 들고 많은 본인들의 의견을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다수인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 꼭 봐야 아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예를 들면 찍어봐서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넌정섭이었다가 지금 댓글에는요 좀 백정섭으로 나와요. 백종섭으로? 도망가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예를 들면 백종섭.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우리 국민들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호주에 있는 교민들 이런 국민들 같은 경우는 아니 더 궁금해요. 그래서 부정적이겠죠. 어느 정도 될까? 윷놀이 하다가 있잖아요. 네. 제일 황당한 백도. 상황이 백도를 해가지고 왕을 딱 잡아먹는 거야. 얘가 있잖아요. 도로 있었어. 그렇죠. 도로 있었는데 날 얘가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왕이 백도. 윤석열이고 네. 여기가 지금 도가 바로 알아들으시네. 이종섭이구나. 백도인 거야. 백도야. 예. 근데 문제는 그 왕이 던졌어. 뉴스를 왕이 던졌어. 뉴스를 왕이 던졌어. 왕이 던졌는데 백도가 나온 자기가 거지. 아유 큰일 났네 진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풍자하고 네.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이게 어떻게 되나 네. 걱정입니다. 다 풍자였습니다. 네.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풍자라도 해야 되는 풍자는 거죠. 스픽스의 권리입니다. 네. 정치에서 비판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네.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우리 저기 다음번 타자가 있는데 네. 우리 송영길 전 대표에 수라보다? 대해서도 좀 비판 좀 하시죠. 비판을 해야 돼요?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지금 최근에 그 보니까는 그 변희재
후보 네. 비례대표 2번 후보 그 사람이 또 저보고 입 조심하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 가지 공약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좀 이렇게 설왕설래가 좀 벌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국회에 불러가지고 뭐 가발을 벗기겠다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반패니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나무당에 대해서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문제 핵심 이제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지금 상황을 보니 송영길 그 당대표가 보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결정을 아직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근데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호남 지역에서 어떻게 분화 투표를 할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비례 문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20대 같은 경우가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만나면서 좀 나름대로 자기가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느꼈던 측면이 있잖아요. 20대 그렇죠. 남성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네. 그래서 그 효능감을 찾는 정치적인 세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라는 이런 관심들을 좀 가져오면서 추적해 보는 것도 소나무당에 대해서 좀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제가 너무 소나무당 공약이 재밌어가지고 소나무당 캡처를 했어요. 네. 한동훈 끌고 와 국감에서 가발 벗기기, 윤석열 하야시키기, 네. 윤석열 사형, 부역자 모두 재판에 넘김. 아 진짜 이런 그 거- 공약이야? 이런 공약이에요. 공약이 아니라 변희재 후보가 공약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 변희재 후보가 개인적으로 공약이라니까. 자기가 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요. 그래요? 예, 예. 아. 언론의 전면 개혁, 이런 건 좋죠. 네. 포털 유튜버 권력 규제 실행,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앞에 무슨 뭐 근데 가발 하나- 벗기기 하나 이런 두 개는- 거는 있잖아요. 같은 탈모인으로서 저는 좀 언짢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젊은 분들은 네. 또 재밌어 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저는 가발은 아닙니다. 최소한. 네. 뭐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한동훈 뭐 비대위원장도 가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이,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저것이 뭘 가발인가 확인이 안 아닌가에 돼요. 대한. 아니 확인이 안 되게. 본인이 확증을 안 해주니까. 아니 저는 가발도 써봤어요. 써본 사람들은 다 알아. 이렇게만 말씀드릴게. 써본 사람들은 다 한 달 저 써봤어. 한 달 써보고 답답하신 건가요? 답답하고 그분들도 고충이 있어. 그렇죠. 힘들어. 그거 너무 그거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 이제 그분은 이제 네. 가발하고 이제 구두하고 구두하고 이 그래서 두 가지가 네, 중대한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네.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네. 우리가 한번 심층 토론 때 음. 조국 혁신당의 등장과 소나무당의 등장이 네. 이게 정치에 어떠한 이유였고 네. 영향을 끼쳤는지도 한번 심층 토론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겠네. 그러니까 재밌겠네. 예. 그 좀 이런 과격한 공약들은 예전에 이제 허경영 당에서 했던 공약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PD 분이 좀 적어놓고 계십시오. 네. 예. 안 계시네? 아, 이게 되게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예. 나오지 않는 정당의 등장이라서 새로운 현상이긴 해. 예, 평론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오늘 한번 노영희 변호사한테 여쭤볼게요. 예, 예. 저도 가면서 잘 근데 듣겠어요. 진짜 놀라운 건 지역구에 한 명도 안 낸 정당이 네. 지지율에서 30%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조국혁신당. 제가 볼 때 매우 예를 들면 기이한 현상. 그럼요. 이건 사실이라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무엇인가 응징하고 싶은데 수단이 필요한 거였다. 예. 근데 민주당이 있잖아. 근데 이제 뭐 민주당보다는 더 효능감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자극적이라서. 사실 확인이 안 된 것. 아직까지 뭐 그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서 작동한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저기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야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 정도의 불만들이 쌓이고 확인도 안 된 정당에게 저 정도의 지지를 보낼까? 제가 볼 때 그런 기성 정치에 대한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스스로의 반성이라고 하는 오르신 말씀이고,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열석을 얻게 되면은요, 법안 발의권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정당 의원들이 참여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은 한국 정치사회 22대 국회를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쵸. 아주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국도 그렇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뭐 기소가 되거나 그런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응원해주고 막 환호하고. 사실은 브라질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몰라. 예 룰라 같은 케이스도 룰라 그 전에 같은. 이제 검찰 세력이 똑같이 룰라를 죽이고 그쵸.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거든요. 다시 또 근데 그건 룰라 저도 그때 룰라가 진짜 부정부패법인 줄 알았어. 그래서 룰라한테 굉장히 좀 실망을 했었거든. 아 이렇게 대단한 분이 이게 부정부패했네? 네. 이랬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이게 세계적인 뭐 추세인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21세기 정치학에서요. 예.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 자기 지지층들 갖다 쫙 모으는 정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건강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와 있는 조국혁신당, 네. 그다음에 소나무당, 그다음에 또 자유통일당인가요? 네, 네. 이런 정당들 자체가 개혁신당도 기존과- 좀 언급해 주세요. 개혁신당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방식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저희가 좀 그 예의주시하면서 좀 정치 흥미로울 평론- 수 있습니다. 정치 평론에서도 한번 다뤄볼 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이시니까 한번 현상을 분석 좀 해주세요. 그러시죠. 네. 네. 지금까지 김정욱 박사님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저 이름 얘기하기도 싫으세요? 장성철 아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